철통 같았던 제주 방역망도 뚫렸습니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제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군복무 중인 20대로 대구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유행에도 제주도 내 확진자 수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확진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성당과 사우나, 라이브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이 연이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00명이 되는데 10개월이 걸렸지만 200명에서 300명이 되는 데는 단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걷잡을 새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역마을 감염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상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하셨는데 양성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감염원은 좀 더 심도 있는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상과 의료인력 한계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도 제한적이고 인력도 절대로 지원해 오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인력 내에서 우리가 그걸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환자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중환자가 발생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주도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역시 코로나19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연기 끝에 사상 초유의 4월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학생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1년 내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들쑥날쑥하고 불규칙적이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애들도 혼란스럽고 수업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제 공부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노인정과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국 행사와 국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문화계 역시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공연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줄어서 공연으로 번 돈이 거의 1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이 지금 막노동도 시작하고 알바도 시작하고 약간 이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자 사적인 교류가 끊기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19.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직면한 제주는 최대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고 그 힘으로 거대한 도전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제주는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붕괴 직전입니다.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외국 관광객, 특히 중화권 관광객이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행사는 일감이 없어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버티다 구조조정을 하고 휴폐업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면세점까지 문을 닫아 지역 상권에 연쇄 파장을 미쳤습니다. 국내 관광은 하반기 들어 반짝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였고 지난 10월엔 추가 확진자가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외 대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몰려 골프장은 예약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가족여행에 코로나 여파로 해외는 못 나가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제주도로 선택한 거죠. 제 주위에서도 제주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부터 두 달간 확진자가 300명가량 늘어나고 국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도는 상황으로 치닫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됐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까지 금지되면서 연말 연초 특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주도는 현재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금지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이어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412억 원, 2차 재난지원금으로 648억 원, 3차 지원금으로 2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돼 반짝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도민 생활 긴급 지원비라든지 또 우리 전도민 무료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또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제주형 뉴딜 종합정책도 발표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등 선제 모델을 구체화시켜 경제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전략입니다. 제주에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 균형 뉴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도 발행했습니다.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3,7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행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올해 제주 경제는 코로나19에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소비 부진에다 가격 하락으로 감귤 산업마저 위기입니다. 따라서 제주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내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아직은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해 도정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10월 말 강정동 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귀포시 3만 천여 가구가 깔따구 유충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00여 건의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수인 강정천의 지표수를 끌어다 상수도를 공급하던 강정정 수장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수돗물 대신 생수로 며칠을 버텨야 했습니다. 제주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은 깨져버렸습니다. 강정 7수 물에서 이렇게 깔따구가 나왔다는데 충격이었어요. 빨리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안심도 되고. 제주자치도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유충 발생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8억 원을 투입해 10년 넘게 사용한 여가시설과 정화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45일 만에 강정정 수장을 재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유충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유충이 상수원에도 있고 또 이제 수돗물 처리 과정에서도 제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상수원 관리를 잘해서 이런 유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강정정 수장 깔따구 유충 사태는 제주 상수도 공급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10일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49일이나 이어졌는데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였습니다. 이 기간 제주시에는 340mm, 서귀포시에는 700mm에 이르는 장맛비가 퍼부었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에 제철 작물들은 생육이 더뎌졌고 농가의 시름은 깊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물이 고이게 되면 호박은 이제 많이 썩어버리고 초당 옥수수는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알이 잘 안 차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변화는 바다에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봄 제주 연안이 누런 괭생이 모자반으로 뒤덮였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나 되는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가 떠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주로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은 5,200여 톤으로 역대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바람 방향에 의해서 이제 괭생이 모자반이 이동을 하는데요. 동중국해 밑에 있던 괭생이 모자반이 바람을 따라 이동하다가 북소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이제 제주도 쪽으로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제주는 코로나19 위기에다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위기와도 맞서왔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예상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17대 총선 때부터 내리 5번 연속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지만 16년 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전국에선 가장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과 양당 구도로 치러진 선거 후유증은 컸습니다. 당선인 3명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오영훈, 유성곤 국회의원은 불기소 처분됐지만 송재호 의원은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야권 통합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도 시작됐습니다.
중앙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 기사를 내놓고 야당 정치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면서 대권 주자의 이미지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정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 행보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7월 이전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 협조를 구할 부분도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또 도정의 어떤 공백이랄까 아니면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21대 국회가 여대 야소로 재편되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4.3 수형인 재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주에 내려와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4.3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조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4.3 단체들은 정치권과 정부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신정명절과 구정명절 때 다가올 적에 좀 조상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서 후손된 도리를 다해서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4.3 특별법이 통과됐다라고 할 수 있는 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이달 들어 어렵게 당정협의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배보상금은 위자료 형태로 오는 2022년부터 지급하도록 수정됐습니다.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 제주도민들은 민생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지만 정치권에선 속 시원한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 도청 앞 천막촌입니다. 지난 2017년 제2공항 반대를 위해 설치된 후 행정 대집행에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의 현수막까지 지금 제주가 처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는 제2공항 갈등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도민 12,000여 명의 요구로 제주자치도의회엔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8차례 심층 토론회를 하고 제주자치도와 제2공항 건설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도민 이견 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공항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확보 등 실무 절차가 늦어지고 있지만 다음 달 진행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특위는 올해로 해산되고 5년 동안 이어졌던 예정지 개발 제한도 풀리는 등 제2공항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그 시한이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했던 모든 도민들이 수긍과 화해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이 여전히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또 다른 갈등 현안인 대규모 개발 사업도 올해 일대 전환을 맞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송악선언 발표를 통해 남은 임기 안에 6개 대규모 개발 사업의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법 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송악산 개발은 문화재 지정을, 동물 테마파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넣었습니다. 오라 관광단지는 사업 계획을 다시 심사하고 주상절리 일대는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은 공공의료 중심의 복합단지로 만들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비자림로 사업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송악선언 후속 조치 1호인 송악산 문화재 지정은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제2공항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 쟁점의 결과물은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갈등거리인 개발 사업 갈등에 내년에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도민 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JIBS 이효경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재판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매 재판 때마다 전국적인 관심이 계속됐습니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치밀했던 범행 계획이 드러났고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간접 증거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이 억울할 것 같다. 정말 하늘에서도 제대로 눈을 못 감겠구나.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제. 지난 8월 말 묻지마식 살인사건이 발생해 또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29살 강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제주 민속 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는 진술과 달리 계획 범죄라는 게 알려져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에게 잘 보이려 많게는 200만 원까지 수차례 사이버머니를 후원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피의자가 집을 나설 때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오일장 등이나 오일장 등지에서 배회하면서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마트와 차량 절도까지 2달 새 3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또 피해자도 청소년이에요. 소년법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연령도 조정이 돼야 되고. 모든 스포츠 종목이 코로나19로 얼어붙었지만 프로축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K리그2로 강등됐던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우승 고지를 향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즌 막판 K리그2 정상에 오르며 강등 1년 만에 일부러 재승격하는 역사를 쓰면서 축구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좀 나은 팀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리그1으로 승격한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열기를 그라운드에서 직접 느껴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